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 제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규모가 커지고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노인들도 제도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정책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사회복지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국가이지만 동시에 노인 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노인이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약 34만 원대 수준입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이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만으로 생활비 전체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식비나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됩니다. 특히 별도의 연금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고령층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평생 동안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고 운영기간이 길어지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현재의 방식은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하위 70%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일정 부분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노인들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게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 신고가 낮은 경우 제도 기준상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득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재산,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과 제도상 평가되는 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제도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저소득 노인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수백만 명 수준이었던 수급자가 현재는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와 제도 확대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의 확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역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생활지원 제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부담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복지정책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초기에는 수급자가 수백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에 사용되는 정부 예산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조 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현재는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제도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이 낮은 약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 보다 정확한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부 노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복지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들이 실제로 받는 총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운영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제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가 예산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가 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떠안게 됩니다. 만약 연금 지출이 계속 증가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정책 연구기관들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금 지급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약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즉,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자산이 많은 노인들이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활용하게 된다면 노인들끼리만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연금 지급 방식의 차등화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노인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지급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흔히 하후 상박 구조라고 설명됩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지원 규모를 줄이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제한된 복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저소득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의 실제 소득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 상한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설정되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개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관련 재정 지출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앞으로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단순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 역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의 법률 개정 과정을 통해 제도 변경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전금 제도의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과 앞으로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까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일부 노인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편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생활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기준이 바뀌면서 혹시라도 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연금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제도 변화로 인해 지급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수준이 이미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노인단체나 복지단체에서는 정부가 제도를 개편할 때 기존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이번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연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제도의 취지와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정책 연구자들 역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도를 조금씩 조정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는 미래에 부담해야 할 세금과 사회보험 비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기초연금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젊은 세대는 노인복지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이 보다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제도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부담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사회는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단순히 한 가지 정책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노인 복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정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